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바닷길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정확히 콕 집어 말했습니다. 군함을 보내라고요. 이 한마디가 왜 우리 모두의 기름값, 물가 그리고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긴급한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4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 5나라를 정확히 지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will be send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보낼 것이다라는 뜻으로 거의 단정적인 어조였습니다. 특히 한국을 첫 번째로 거명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그 항로의 안전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공습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의 길에 부설 선박 열척을 격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동맹국들에게도 비용을 분담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폭 약 50km의 좁은 해협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동합니다. 하루에 유조선 수십 척이 지나가는 이곳이 막히면 국제 유가는 즉각 폭등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가 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 상당 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바닷길이 봉쇄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직후 첫 공식 메시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해군이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미국은 이를 즉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급소에 전쟁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와 선박 호위 임무를 수행해온 한국 해군의 상설 파견 부대입니다. 현재 구축함 한 척과 해상 작전 헬기, 해군 특수전 전단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가 현실이 되면 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국군의 해외 파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투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의 추가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행정부의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15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수용도, 명확한 거부도 아닌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익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3.15이거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호르무즈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러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대표도 냉정한 국익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요구를 단순히 안보 동맹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까지 항상 비용 분담을 핵심 의제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서 호르무즈의 안전을 지켜주는 동안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원유 수입국들은 뒤에 앉아서 혜택만 보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는 석유가 없으면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 사실을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것은 이 요구가 단발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안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넘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오늘은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지만 내일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모레는 무역 협상에서의 양보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배 한 척을 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미 관계의 큰 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인 셈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이란 사태 이후 이미 배럴당 15달러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의 연간 수입 비용은 약 7조 원씩 늘어납니다. 이것은 곧바로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집니다. 일반 시민의 체감으로 바꾸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고 난방비와 전기료가 뛰고 택배비와 버스 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문제는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갑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한적 파견입니다.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인근까지 확대하되 직접적인 전투 참여는 하지 않고 상선 호위 임무에 한정하는 방안입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군사적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기여 방식입니다. 군함 파견 대신 이란 사태로 인한 인도적 지원이나 난민 구호 또는 공동해상 감시 시스템 구축에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부담 없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만 트럼프의 직접적인 요구에 대한 답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적 중재입니다. 한국이 이란과의 독자적인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이란과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국제 안보 문제에서 방관자로 남아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질서의 재편이고 동맹 관계의 재정립이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군 항공모함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이라는 추가 봉쇄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